아내와의 통화 이후 며칠이 흘렀다. 당신 변했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변했다는 게 뭘까? 나는 단지 회사를 거절했을 뿐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응. 엄마랑 통화했어? 가끔.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엄마 요즘 많이 울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아빠 때문이야.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가 그러더라. 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빠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한 번도 같이 산 적은 없다고. 나는 벽을 바라봤다. 그 문장이 정확하게 가슴에 꽂혔다. 같이 살지 않았다. 나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같은 시간에 있지 않았다. 며칠 뒤 아내를 직접 찾아갔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문을 열어주던 순간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다. 왜 왔어? 얘기 좀 하자. 방 안은 소박했다. 작은 식탁, 책장, 화분 몇 개.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사진. 요가 수업 단체 사진이었다. 아내는 가운데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30년 동안 거의 본 적이 없다. 여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잘못 살았지? 아내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이제 와서 왜 그래? 그냥 알고 싶어서.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 말에 잠시 숨이 놓였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졌다. 근데 무서웠어. 뭐가? 당신이 너무 단단해서.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힘들다고 말 안 했잖아. 그녀가 말했다. 외롭다고도 지친다고도. 그건 가장이니까. 그래. 그녀가 끊었다. 그래서 나도 말 못했어. 나는 멍해졌다. 당신이 그렇게 버티는데 내가 어떻게 힘들다고 말해.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난 늘 당신 기분부터 봤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나를 피해 숨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 앞에 섰다. 미안하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말로 하지 마.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아내가 놀라 일어섰다. 뭐 하는 거야? 평생 한 번도 당신한테 져본 적 없잖아.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오늘은 지고 싶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 당신 없이 못 산다.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아내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일어나. 싫다. 눈물이 떨어졌다. 60 넘은 남자가 이렇게 우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 당신 사랑해. 그 말을 나는 평생 몇 번이나 했을까? 아마 손에 꼽을 것이다. 아내의 숨이 흔들렸다. 이제 와서.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다. 늦은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늦었어도 지금이 제일 빠른 거잖아. 한참 후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아내는 말했다. 당장 돌아가진 못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시간이 필요해. 기다릴게. 처음으로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결과는 모른다. 다시 같이 살게 될지 아닐지.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백이동 1503호 할머니였다. 기사님 덕분에 집이 따뜻합니다. 짧은 글. 나는 그 편지를 한참 바라봤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집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릎을 꿇은 사람이다. 그날 밤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기다릴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불안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내에게 기다릴게. 라는 문자를 보낸 뒤 일주일이 지났다. 답장은 없었다. 예전 같으면 불안해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왜 답이 없어? 언제 돌아와? 나한테 아직 마음 있어?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묻지 않았다. 기다린다는 건 상대를 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붙드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아파트 단지에 초겨울 바람이 불었다. 보일러 고장 신고가 늘었다. 나는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내렸다. 땀이 식어 등골이 서늘했다. 그날 저녁 관리사무소로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기사님, 백이동 1503호요. 할머니가 안 나오세요.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집이다. 영정 사진이 걸려있던 집. 문은 잠겨 있었다. 관리소장과 함께 비상키를 들고 올라갔다. 문을 열자 거실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어르신, 나는 달려가 맥을 짚었다. 약했다. 119 부르세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나는 할머니 손을 붙잡고 있었다. 차가운 손. 문득 아내의 손이 떠올랐다. 내가 제대로 잡아본 적 있었나?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사는 말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나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남의 일인데도. 아니, 남의 일이 아니었다. 혼자 남는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받았다. 여보. 목소리가 낮았다. 오늘 사람 하나 살렸어. 잠시 침묵. 무슨 말이야? 나는 천천히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다. 나 예전엔 이런 거 몰랐어. 뭘?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숨이 길게 흘렀다. 며칠 뒤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심장이 뛰었다. 있어. 잠깐 보자. 우리는 예전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아내는 코트를 여미고 서 있었다. 나는 다가가 말했다. 왔어? 응. 짧은 인사. 하지만 예전과 달리 어색함보다는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달라. 아내가 먼저 말했다. 그래? 예전엔 늘 굳어 있었어. 나는 웃었다. 회사 표정이었지. 지금은? 사람 표정인가? 아내가 처음으로 웃었다. 그 웃음이 가슴을 울렸다. 나도 생각 많이 했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무릎 꿇은 날 솔직히 무서웠어. 왜? 저 사람 진짜 달라진 건가 싶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무서웠어. 뭐가? 당신을 진짜로 잃을까봐. 잠시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발끝을 스쳤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도 예전처럼 살면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그래. 말로만 하지 마. 이번엔 말 말고 행동으로 할게. 그녀는 한참 나를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한 가지 약속해. 뭐든지. 힘들면 말해. 나는 멈췄다. 그 약속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나는 평생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의 자존심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안다. 그게 벽이었다는 걸.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게.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제대로 잡은 건 처음 같았다. 손이 따뜻했다. 당장 합치진 말자. 아내가 말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해보자.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이번엔 버티는 눈물이 아니라 흘려도 되는 눈물이었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를 바라봤다. 의자가 하나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빈자리가 두렵지 않았다. 다시 채워질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며칠 뒤 아내가 집에 왔다. 잠깐 들른 거였다.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다. 청소 잘했네. 나는 웃었다. 배웠지. 그녀가 냉장고를 열었다. 이제 된장찌개도 끓일 줄 알아? 나는 자신 있게 말했다. 배우는 중. 아내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집안을 채웠다. 나는 깨달았다. 가장은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라는 걸. 아내가 다시 집에 들어온 날은 눈이 내리던 저녁이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작은 캐리어 하나. 나는 현관에서 그 캐리어를 받아들었다. 예전 같으면 왜 이렇게 늦었어? 이건 왜 이렇게 쌌어? 쓸데없는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어서 와. 그 말만 했다. 아내가 잠시 나를 보더니 작게 웃었다. 집 안 공기가 달랐다. 비어있던 냄새가 사라졌다. 아내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다. 많이 바뀌었네. 조금. 베란다 문은 부드럽게 닫혔고 주방 선반은 정리되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내가 서툴게 꽂아둔 국화 한 송이가 있었다. 이건 뭐야? 그냥 내 생각나서. 아내가 아무 말 없이 꽃을 정리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벅찼다. 저녁은 내가 준비했다. 된장찌개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이번엔 간을 보며 말했다. 좀 싱거우면 말해. 아내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 그 두 글자가 예전의 상보다 더 값졌다. 밥을 먹고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둘 다 보지 않았다. 아내가 먼저 말했다. 당신 요즘 어때? 예전 같으면 괜찮아. 한마디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조금 겁난다. 아내가 나를 봤다. 뭐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처음으로 나는 내 약함을 꺼냈다. 아내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럼 내가 말해줄게. 뭐를? 당신 또 벽 세우면.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며칠 뒤 백이동 할머니가 퇴원했다. 나는 아내와 함께 문병을 갔다. 할머니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다. 두 분 보기 좋네.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아내가 대신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요즘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늦게 철들어도 괜찮아. 우리는 함께 웃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나는 여전히 아파트를 돌며 전등을 갈고 수도를 고친다. 아내는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한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는다. 달라진 건 거창한 게 아니다. 나는 묻는다. 오늘 어땠어? 아내는 묻는다.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대답을 끝까지 듣는다. 그게 전부다. 하지만 예전엔 없던 전부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마주 앉았다. 아들이 말했다. 요즘 두 분 좋아 보이세요. 나는 웃었다.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아버지 무서웠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왜? 늘 완벽해 보여서.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완벽한 척한 거다. 아들은 피식 웃었다. 이제는 아니네요. 이제는 안 한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다. 후회돼? 나는 잠시 생각했다. 회사에서의 30년, 승진 명함 회식 자리, 그리고 비어있던 식탁.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왜? 이제야 알았으니까. 뭘? 나는 천천히 말했다. 가장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무너지는 사람이라는 걸. 아내의 눈이 젖었다. 창밖에 눈이 내렸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다. 직함은 내려놨지만 사람은 남았다. 그리고 가장은 직함이 아니라 태도였다. 먼저 말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 내미는 태도.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힘주어. 여보. 응. 나 이제야 당신 남편 같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그래. 늦었지만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지금이 제일 빠른 날이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생각했다. 퇴직금 통장을 붙들고 텅 빈 거실에서 울던 날. 그날이 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날은 시작이었다. 남자는 평생 가장으로 산다. 하지만 가장이라는 이름에 숨어 사람이 되는 걸 잊을 때가 있다. 은퇴는 직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는 연습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리고 나는 63세에 처음으로 남편이 되었다.